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연준의 긴축 공포가 다시 살아났지만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선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옴시티의 모멘텀이 오늘도 부각이 되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활발했는데요.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고려아연입니다. 일반적인 본업 체력에 이제 2차 전지 신사업이 더해지면서 멀티플이 달라지는 환경에 도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 이제 챙겨볼 종목으로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원화의 상대적인 레벨이 좀 안정되면서 금융주들이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역시 메리츠 금융지주는 개별적으로 주주 친화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소강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단기 배당 절대 수익 전략으로 고배당 금융주 이쪽으로 시장 선호도를 좀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연말이 또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고배당 금융주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봅니다.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오일입니다. 한국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해서 샤인 프로젝트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람코의 한국 내 투자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향후 과시화되는 성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S오일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 주를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배터리 소재주 성장성만 보고 따라가도 될까입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가 바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고공 행진을 펼치면서 금양과 미래나노텍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소재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석유화학업계는 소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경쟁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소재입니다. 이미 실적과 또 성장성으로 증명을 받고 있고 주가도 미래 가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현황 그리고 기업별 경쟁력, 점유율의 추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좀 현황을 요약을 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죠. 높긴 합니다만 한국이 우리나라가 아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늦었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대규모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핵심 소재들은 여전한 일본 기업들의 일본 강소 기업들의 그런 강세 이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양극재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셀 업체들의 공정상 노하우 그리고 수율 등의 이유로 후발 업체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좀 가둬놓는 듯한 이제 그런 입장이 좀 되면서 국내 셀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양극재 쪽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40%가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좀 가둬두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 정도로 좀 끝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한 20%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을 제외하는 그런 영역이라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여기서 우리가 보장된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양극재와 셀업체들에 대한 시각은 지속적으로 좋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리튬 가격의 추이입니다. 뭐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 늘 리튬 가격을 소재주의 바로미터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 리튬의 가격의 고공행진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뭐 내년 이맘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리튬은 이제 굉장히 좀 낯설게도 중국의 위안화로 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톤당 한 1억이 넘는 가격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의 특성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튬의 소모가 좀 많다라는 특징도 있고 생각보다 리튬의 정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제 그런 점도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내년 이맘때쯤 뭐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업계에서 특히 리서치하우스 같은 데서는 2024년까지는 완전 매칭이 되기 힘든 공급 부족 상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를 중심으로 여기서 리튬을 재추출을 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많은 밸류를 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튬 확보가 쉬웠던 포스코 또 코스모 이런 쪽에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그런 요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공격적으로 좀 출하량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튬 수요는 하락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리튬 가격은 상당 부분 좀 하반 경직은 있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선반영되거나 또 약간의 또 투기적인 그런 세력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리튬 가격은 과거와 같은 과거 10배 가까운 속도를 냈었던 이제 그런 속도를 또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상향 평준화 안정화 뭐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상승이 멈출지는 모르지만 그 가격에 대한 그 가치까지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외에도 뭐 니켈이라던가 코발트라던가 이런 주요 소재로 이제 사용이 되는 또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니켈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자원 확보 경쟁을 좀 치열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광물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광물 가격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금일 새벽에 끝난 그 원자재 시장에서는 한 8.7%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상승에 따른 그 조정으로 그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주요 광물들이 이제 그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그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달러와의 약세, 공급 축소 등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결합되면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니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그 니켈 3개월 선물 가격이 톤당 28,700달러를 기록해서 약 5개월 만에 그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한 30%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발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 달러화 약세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니켈 가격을 비롯한 원유라든지 구리, 금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반등한 것을 보면 최근에도 역시 그 달러화 약세가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다면은 당분간 원자재의 상대적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튬
저점 가격의 대표 주자인 금양과 미래나노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텐베거 종목이죠. 4만 원을 찍었다가 지금 20%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미래나노텍도 굉장히 잘 가다가 지금은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이 두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예, 금양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로 보시면은 그 상한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단기 랠리가 그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머리 어깨형으로 그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28,000원 선을 이제 하회해야 되기 때문에 28,000원에서 시세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그 하회하느냐 여부가 단기적인 그 방향성을 좀 결정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좀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이제 고점 수준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 이런 것은 좀 위안거리가 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양이 현재 그 투자 유의 종목으로 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시는데 좀 그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7월 이후에 보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한 340%가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급등한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유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그 흐름이 끝난 거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그 급등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하는데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 최근에 가장 빛났던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인데, 특히 LG화학은 첨단 소재 선점으로 불황에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롯데케미칼, 금호, 뭐 석유 등 뭐 이런 석화 업체들도 석화 부문의 부진을 뭐 동박이라던가 뭐 CNT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정경민 차장님? 네,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뭐 셀 업체들에게 선택을 받고 자체적인 실적 기여를 지금 나오는 매출에 뭐 몇 퍼센트 정도를 더 하게 될지는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된 생산품은 아니었죠.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좀 부산물인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기존 생산품에서 다소간의 이제 변형, 뭐 첨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이 아닌 이상 셀 업체들에서 기존에 있었던 밸류체인 종목을 빼고 그거를 다시 뭐 테스트를 통해서 수율을 맞추고 이러기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셀 업체들의 선택을 받게 될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각과 어느 정도의 그런 가격 경쟁력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쉽게 다가서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탄소를 이용한 이제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도전제죠. 그리고 이제 뭐 전해질 뭐 이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 말씀드렸듯이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과 뭐 권력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은 역시 이제 양극재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석유 화학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는 그 종목의 주가로서의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시너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손쉽게 LG 화학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만큼 LG화학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이렇게 향후의 성장 포인트 그리고 주가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물론 향후 소재의 수급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양극재 위주로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3년치, 5년치를 이제 다 당겨와서 이제 밸류에이션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를 기반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배터리 소재를 좀 다뤘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마알루미늄에 대한 투자도 단행을 했죠. 그렇게 보면 모든 양극재 소재를 내재화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겉으로 좀 드러나면서 적어도 2차 전지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석유화학 업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뭐 인수를 통해서 이제 뭐 음극재 그리고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쪽에 좀 소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CNC 도전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석유화학 업체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DL 같은 회사도 좀 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크게 이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제외한다면 저는 주가에 이렇게 좀 자극을 줄 만한 거리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뭐 롯데는 좀 그렇고 뭐 금호는 저는 오히려 라텍스를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석유화학과의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역시 이제 LG화학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굳이 현재 하고 있는 소재와 어떤 시너지를 좀 연결지을 수 있는 좀 중소형주를 좀 찾아보자면 중형주 쪽에서 동진 세미캠 정도가 좀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핫한 포스코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 가능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약간의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광물인 이 리튬을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해서는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경쟁력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광양 공장에서 그 1, 2단계만 이제 가동이 된 그런 상태였고 이쪽에서 이제 양극재가 연 3만 톤을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10일에 3, 4단계가 이제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생산량의 2배 수준이죠. 한 6만 톤 정도를 이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 공장 같은 경우 총 이제 9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대략 봤을 때 전기차 약 100만 대 분의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양이고요. 여기는 이제 단일 공장으로서는 이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또 갖추게 됐습니다. 규모 자체는 약 5만 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23개를 합친 그런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구미 공장 2만 톤까지 합치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총 생산량은 한 10만 톤 정도가 되고요. 2030년까지 양극재는 이제 61만 톤을 현재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광양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내년부터 3년간 이제 GM의 전기차에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매출 증가에 아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걸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계약금만 총 한 13조 원에 좀 달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은 최대 3조 5천억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6조 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도 거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년에는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극재 매출이 내년에는 한 4조 원 정도로 매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동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러한 내년도 매출을 좀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연속 지금 약세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의 느낌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간 조정이 맞다면 어느 정도까지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내 시장 흐름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좀 견조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실적 예상이 좀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5만 원에서 이제 별다른 조정 없이 23만 9천 원까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 지지선은 한 20만 원 내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고점인 약 한 24만 원 내가 이제 단기 저항선인데 일단은 최근 상승 흐름에서 보면 이제 21선이 이제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와 주는 순간까지는
조금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1선을 기준으로 좀 조정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께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는 뭐 속도보다는 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간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최근에 탄력 속도가 현저하게 좀 둔화 중입니다. 현재 탄력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순간 가장 좀 눈길이 가는 기업은 어딜까요? 네, 뭐 역시 뭐 지금도 속도에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누구나 좀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3년, 5년치 실적을 뭐 미리 이제 당겨 와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렇게 폄하하는 이제 이런 좀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컨센서스나 시장에 또 내주는 가이던스를 크게 미스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주가 반응이 오는 것도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LNF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진출이 좀 저지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낙폭도 좀 상당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뭐 26만 원 선부터 20만 원 밑으로까지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을 좀 보였었던 게 좀 특징적으로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게 좀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200일선 전후한 움직임까지 지금 뭐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특출난 그런 아직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일선 전후한 그런 횡보 구간으로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가가 오를 때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200일선 밑에서 가능하시면 주식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공매도 1위 기업이고요. 코스닥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탑5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미국 진출만 좀 해소가 된다면 수급도 좀 가벼워질 수 있겠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재 한 8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20조 정도까지 밸류를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권력과 핵심은 양극재에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기타 뭐 두 번째 뭐 세컨 티어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코스모화학, 엔캠 뭐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LNF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2.5배의 시총까지도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공매도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주이니만큼 뭐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또 말씀 주신 LNF까지 이런 주요 종목들인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대표님께 좀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딜지도 한번 봐주시죠. 예, 일단 뭐 차트 네 종목을 봤을 때 그 차트가 제일 좋은 종목은 1번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2번이 이제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3등이 LNF, 4등이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하고 LG화학은 주요 이평선이 현재 이제 정배열된 상태에서 상당히 그 우상행하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뒤에 종목보다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요 매물벽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승 탄력은 앞선 두 종목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순서대로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제 차트가 아름답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정배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배터리 소재 시장의 핵심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업체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래 성장성의 균형 잘 맞춰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조회수로 올라와 있고요. 샤인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S51, 그리고 다음 달 9월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신라젠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CS윈드, 현대로템, 카카오뱅크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LIG 넥스원, CS윈드, 그리고 S51과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부터 보시죠. 요격 미사일인 천궁2 등의 수출 계약이 이어지면서 올해 수주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CS윈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멘스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전환하며 2% 가까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S51 이어서 보겠습니다. 2단계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인 샤인 프로젝트로 중장기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중 5%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마감은 조금 내려온 1%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포스코 ICT 보시죠. 사업구조 재편으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며 주가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LIG 넥스원부터 이성홍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주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도 2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일정과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LIG 넥스원을 살펴보면 내년의 예상 실적 기준 영업이익을 살펴보죠. 그러면 한 2천억 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익으로 환산하고 현재 시총에 대입을 해보면 그 주가 같은 경우, 즉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선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조정이 덜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시장에서 그러면 LIG 넥스원 기준으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반등이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주는 현궁 같은 경우 포탄 가격을 비교해 보면 경쟁사가 한 1억 정도. 그런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원대. 그래서 가성비도 있고 기존에 현재 다른 분야기는 하지만은 천궁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연속된 수주의 가능성이 연말에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고 좀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수주 같은 경우를 실제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절대 주가가 떠 있으면 즉 이익 대비 시총이 과하게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 같은 경우가 떠 있다고 하면 재료가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면 큰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1월 초 중반에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3%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양봉 어느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향후 가격 전략 듣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가 좀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 9월 정도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기점 같은 경우에 주가가 보면 한 11만 4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의 기간이었고 실제 수주와 같은 부분이 모멘텀이 반영되는 단계였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 조정이 한 번 나왔고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 정도 주가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 이익 대비 시총이 적정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가능성을 가진 반등 같은 경우 다시 전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가격 한번 살펴보면 지지가는 8만 7천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한 이 반등 구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7일 이런 고점 가격이 지금 저항가로 딱 삼는 게 아니라 좀 여기에서 실제 매물이 있는 그 구간을 저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 대비 시총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고 있고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CS-윈드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의 내여주이기도 한데요. 내여주 소개 이후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풍력시장의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풍력시장 성장성 그리고 CS-윈드의 경쟁력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수주가 나온 점을 우리가 보면 해상풍력 수주였어요. 제가 풍력을 얘기하면서 국내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좀 충돌, 그다음에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충돌이 아니라 지역 내부로 좀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수주 같은 경우 실제 이 부분이 입찰이 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수주보다는 해외 수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해외 수주 중에서도 해상풍력 수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그러면 해상풍력 수주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해상풍력 수주가 나오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조금 크게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의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어느 나라인지, 그러면 이 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가 연속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의 매출 규모가 50%대입니다. 즉 반의 매출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에서 차지를 하는데 유럽 시장의 환경 같은 경우가 중국산 타워 이 부분이 EU 수출 규제를 돌입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부 구조물, 타워 이쪽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추가가 될 점이 높다는 점이죠. 자, 해상풍력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상풍력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시각을 열어두고 이제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수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님이 내여주에서 11월 9일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7만 1,000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고 또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받은 해상풍력 수주를 환산해서 실적에 대입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나눠서 잡히게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기업이 받던 예상 이익 같은 경우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그 점을 대입해 보면 가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한 8만 원대 이상, 구체적으로 8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수의 타이밍이죠. 매도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짧게는 주가가 이렇게 이격을 확대한 구간이 8만 원대였어요. 그러면 이평에 이렇게 붙는 주가 특성 같은 경우가 한번 나타날 수 있고 오늘의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지가 구간에서는 매수 대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의 연속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지지가는 72,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했던 지점, 이 비슷한 지점이 기술적으로는 저항가나 수주가 추가로 나오면 8만 원대 안착은 가볍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S-오일 보겠습니다. 샤인 프로젝트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사업 확장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여기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우리가 S-오일 기준으로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유보율,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 총계, 실제 현금성 자산까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유보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본 총계 기준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세 번째, 현금성 자산으로 봤을 때도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려가 되는 점,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의 배당 성향을 30%대인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투자에 대한 기간을 대입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현금이 빠지는 부분을 감안하고 연간의 S-오일이 거두는 수익, 여기에서 일반적인 캐펙스 투자까지 빼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그 석유화학 산업안에서 S-오일이 영위하는 그 구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포텐이 있는 건지, 자,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투자가 지금 사이클이 상향에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강하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의 투자는 좋단 말이죠. 자,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이 올레핀이라든지 이 부분은 S-오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동일 매출이라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볼륨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긴 사업 안에서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사업, 즉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기가 아니라 약간은 중립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주가의 반응은 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다음에 이 사이클이 상향기로 탔을 때는 현재 S-오일이 상승하는 주가 탄력보다는 그 다음 타이밍은 강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S-오일이라는 기업이 높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 확장에도 이 배당 성향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현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업종,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은 5년 내 신고가도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의 조정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살펴볼 수 있어요. 공급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정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구간인지 이 여부인데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고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를 하회를 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좀 증산이라든지 이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유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80불 정도의 수준에 도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제 마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유가 대비해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조금은 S-오일에게는 1, 2분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제 마진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탄력은 좀 덜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장치 산업, 석유화학, 특히 이 석유를 수입해 와서 좀 여기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 사이클은 분기로 다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가, 그다음에 여기에 정제 마진을 환산해서 그 미래를 대입해서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클은 좀 한 차례 꺾여 내려가는 좀 중립적인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10만 원대를 회복을 해야지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탄력이 약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가는 86,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항가는 92,000원입니다. 우리가 지지 저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매에 대한 갭이 적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제 마진이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조금 약해서 주가 탄력도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최근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 강화 행보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과 행보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로봇 사업을 협력을 한다는 점, 상장사 제우스와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러브콜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주가도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6,730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포스코 ICT의 올해 실적 대입을 시총에 해봅니다. 그러면 7,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주가는 다 왔다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매매 정도다. 지지가는 6,000원. 저항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IG 넥스원, CS윈드, 그리고 S-오일과 포스코 ICT 점검을 해봤습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시면서 효과적인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면요. 이성홍 이사가 삼강 M&T, 정경민 차장 한미반도체, 그리고 김정환 부장의 로보티즈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라는 발언을 통해서 어제부터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내외주에서 에브리봇을 다뤘는데 이 로보티즈는 어떤 매력 포인트를 주목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네, 로보티즈는 로봇 솔루션 그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 다음에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 보면은 그 액추에이터 부품하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및 창의 개발 도구, 그다음에 로봇 개발용 오픈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은 LG전자가 이 회사에 한 지분 한 8% 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손실로 잡혔는데 그 이유가 이제 R&D 개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그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6억 정도 그 적자를 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한 3억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지금 R&D 비용을 그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기술력이 좀 집약된 그런 회사고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성장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지만 어쨌든 알짜로 좀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뭐 에브리봇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조금 시세가 나왔는데 로보티즈는 아직 조금 상승에 좀 편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상승을 하려다가 눌린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7월 이후에 그 완만하지만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장중에 그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보합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회사들은 조만간 이 시세를 그 회복하는 경우가 그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월요일 장중에 좀 저점 수준의 매입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시세가 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11월 초반 이후에 보면 거래량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적으로는 이제 목표가는 그 1차적으로는 그 한 3만 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한 2만 2천 원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지만 이 윗꼬리를 넘어서는 시세 분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인데 최근에 이제 차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한미 반도체 성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뭐 성장 포인트는 많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기업이에요. 뭐 실적도 좋고 마진도 굉장히 높고요.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낮은 적이 없을 정도로 낮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뭐 다양한 성장성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좀 하방으로 많이 좀 슈팅을 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라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자르는 이제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EMI 쉴드 그러니까 차폐 자석으로 서로의 기능이 충돌하지 못하게 서로 이제 밀어내게 하는 그런 이제 EMI 쉴드 뭐 본딩 붙이는 거 그라인더 가는 거 레이저 뭐 구멍 뚫는 거 뭐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의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워낙 또 좀 높은 그런 좀 진입 장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사트 업체 그러니까 그 후공정의 패키징 업체로만 너무 좀 치부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시황을 너무 많이 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했고요. 이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별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별도 기준으로도 9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 계속해서 나노 단위로 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반도체들의 구동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EMI 관련된 그런 이 필수적인 기능이 계속해서 좀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뭐 XR, 자율주행, UAM 등 뭐 이런 기술에 뭐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기술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간 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압도적인 그런 주주 친화책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 주식에 대한 공시를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주주와의 소통도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이제 관계사죠, HPSP를 통해서 전공정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비수치적인 재료도 좀 다양하게 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영혼이 끌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까지 뭐 뉴스도 내놓았고 뭐 마이크로소 국산화 성공도 있고 정말 뭐 말씀을 해주신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영업이익도 좋아서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차장님께서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다 좋은데 이제 주가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맨날 강조를 드리잖아요. 요거를 한 12,000원 요 부분에서 좀 만들어 좀 냈었고, 그리고 거기를 좀 이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이것을 살짝 좀 이렇게 올려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지지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하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매물벽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굳이 뭐 따지자면 뭐 15,000원대, 뭐 또 한 18,000원대, 그다음에 뭐 한 2만 원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3,000원대라면은 굉장히 좀 부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려면 뭐 한 2만 원, 시황이 살아난다면 한 2만 원대까지도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뭐 적자가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뭐 외면했다라는 또 워렌 버핏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18,000원 정도를 좀 잡았습니다만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한 16,000원 정도만 잡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점으로는 뭐 최근에 10,000원 그 초반선을 좀 다졌던 그 부분을 지지하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이성홍 이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풍력의 대장주 삼강 MNT가 오늘 또 다시 등장을 했는데, 삼강 MNT는 뭐 정경민 차장께서도 그리고 사용관 차장께서도 내여주에서 꼽아주신 종목이죠. 뭐 하부 구조물에서 워낙 갑의 위치에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다들 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 CS 윈드도 이제 내여주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CS 윈드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럼 삼강 MNT도 뭐 보시는 좀 매력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을 눈여겨 보실까요? 풍력과 관련해서 수주가 한 번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익을 시총에 대입을 해보면 뭐 잘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될 수 있는 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해상풍력 쪽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로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건설을 위해서 실제 일본사의 그 하부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쪽을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부 구조물 수주 같은 경우는 삼강 MNT가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가 모회사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수주, 두 번째로 자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결론은 일단은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좀 연속돼서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해외 수주 연속성이 앞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대만의 수주가 좀 의미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3만 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는 지금 뭐 태양광이 풍력으로 옮겨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좀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전략을 저희가 어디까지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 8월에 뭐 수주 기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뭐 바탕으로 상승을 했었고 조정이 한번 뭐 아주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거의 제자리로 주가가 왔었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뭐 CS 윈드가 시세가 나고 이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뭐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주가 나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짧게 일단은 잡고 가는 거고요. 수주 나오는 거 보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또한 일단은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이 2만 원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한 차례 조정이 더 나오면 지키지 못하는 구간 안에서는 좀 저점까지 다시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면 수주 공시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주 종목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 10월 24일에 리노공업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11월 들어서 뭐 차트가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뭐 상승세가 굉장히 거침없었는데 목표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조금 변화 있으실까요? 일단 뭐 그 가격에 사셨으면은 저는 뭐 가격 요 정도 가격이면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뭐 싶은 정도고요. 굉장히 앞으로 한 17만 원부터 18만 원대가 정말 굉장히 큰 고비로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좀 많은 이제 그런 매물대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사실 제가 10월 24일 날 말씀드렸을 때 이제 14만 원 밑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14만 원 그 말씀드렸었던 가격 밑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14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뭐 14만 원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좀 차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아니면 저점 뭐 200일선 전후에서 다시 한번 좀 노려보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리노공업의 어떤 독점성과 뭐 이번에도 엄청나게 높은 또 마진을 또 그려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자를 하시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저는 뭐 17만 원 전후에서는 그래도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매물대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났으면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 현대로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로템 하면 네옴시티 뭐 수주 소식이 있죠. 그리고 뭐 이와 더불어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어서 좀 강하게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거래량 굉장히 늘어나고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눌렸고 오늘도 좀 상승을 노리다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옴시티와 관련된 MOU가 나오고 그날은 재료 노출로 일단은 장중 조정이 나왔다가 인도네시아의 철도의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그날 뭐 29,8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다가 조정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에서는 기다릴 거는 실제 인도네시아 수주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일정, 그다음에 이 부분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가 따오는지, 즉 현대로템이 따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일정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당시 목표가가 28,0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뭐 한 번의 기회를 줬고 두 번의 기회를 줬을 때 차익 실현을 한 상황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격대는 한 25,000원, 6,000원대 이 가격 다시 진입하면 한 번의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김정환 대표의 로보티즈, 정경민 차장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3강 M&T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음 주 포트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성웅 글로벌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